자, 이제 리스트에 대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우고. 자, 제가 여기다가 ages.append 라고 해서 뭔가를 적겠습니다. 여기에 14라고 하는 애를 적어 보도록 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딱히 없어요, 현재. 얘네들은 일단 추석. 근데 이 녀석이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자, append라고 하는 이 녀석, 지금 이 점 찍은 뒤에부터 이 녀석만 따로 볼게요. 이거 어떤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봤던 함수를 실행하는 형태죠. 실제로 얘는 함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함수를 실행하긴 실행하는데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그쵸?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쓸 수 있는 함수예요. 단 보세요. 이게 진짜 그냥 쓸 수 있는, 생으로 쓸 수 있는 함수였다면 노란 줄이 뜰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해서 노란 줄이 안 뜨잖아요. 근데 append는 지금 뜨죠?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아니고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리스트 객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다. append라고 하는 이 녀석. append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추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14라고 인자로 넘겨받은 이 14라는 값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ages를 출력을 해보면 14까지 나와요. 그쵸? 자, 추가하는 거 하나 해봤는데 여기다가 이 상황에서 얘를 출력하면 이 결과는 얘는 14가 나올까요? 아니면 14가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는 일단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객체 자체는 하나, 얘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값을 추가를 했는데 얘를 눌러서 이 녀석을 가져와라고 하니까 추가된 녀석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어떨까요? 얘는 10, 11, 12, 14, 13까지 나오겠죠? 계속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값이 복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모컨만 복사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본 객체가 값이 바뀐다면 당연히 가져다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값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해볼 겁니다. 아까 전에 튜플에서도 이런 식으로 썼더니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쓸 수 있었죠. 튜플 상황에서도. 자,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가 ages, 여기가 이제 리스트 객체라고 했을 때 리모컨이 하나가 생겨났을 거고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은 그냥 자동입니다. 변수한테 이거 연결,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고 리스트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제가 10, 11, 12라는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값을 세팅을 했으니까 이것까지 그림에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상황일 때 제가 ages를 불러다 놓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썼을 때에는 애초에 리스트 객체 그 자체가 나왔죠. 10, 11, 12라고 하는 애가 대괄호에 감싸져서 나왔어요. 출력 결과 대괄호가 감싸져 있다는 건 리스트 자체란 의미예요. 근데 여기다가 대괄호를 열고 0이라고 하는 걸 적어줬더니
대괄호 없이 10이라는 애만 나왔죠. 얘는 순수하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만 가져온 겁니다. 값. 자, 근데 이 값을 어떻게 가져온 거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데 이 녀석들은 객체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인덱스라는 걸 가지게 돼요. 자동으로 이것도. 리모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처럼 인덱스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인덱스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10, 11, 12 얘는 순서를 10을 먼저 11을 그 다음에 12를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생겨난 데이터한테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부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겨난 애한테 1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부여하고요. 세 번째로 생겨난 애한테 2라는 애를 부여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는 총 3개인데 인덱스는 몇부터 몇이에요? 0부터 2가 되는 거예요. 자, 인덱스의 개념. 이 인덱스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원한다고 해서 나 지금 10을 먼저 넣긴 할 건데 얘를 1번 인덱스로 해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따로 못하고 부여된 상태를 그냥 사용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데이터 10한테 부여된 인덱스가 0이었기 때문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0이라는 이 숫자를 넣어주는 이 행위가 이 ages라고 하는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이 원본 객체로 간 다음에 0번 방에 0번 인덱스를 0번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값을 가져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 대괄호가 쌓여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값으로서 10이 왔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결과 나올까요? 11 나오겠죠? 자, 11이 나오긴 나와요. 출력 결과에는 11이 그냥 찍힐 거예요. 근데 이 11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당연히 콘솔의 결과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얘를 타입 같은 걸로 찍어서 확인을 해본다면 얘는 str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얘는 리스트라고 나와요. 리스트도 이제 하나의 객체지만 우리가 하나의 타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아까 튜플을 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를 타입을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얘는 int를 뱉어주겠죠. 진짜 값을 리턴하고 있는 상황과 값을 보여주는 상황과 리스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시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5개 올라왔을 거예요. 이거 5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활용에 대한 문제고, 리스트의 순서대로 2, 1, 5, 6, 7을 한 번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결과를 출력해보는 것까지 하면 완벽하겠죠? 한 번에 담으라고 했으니까 이 값들을 순차적으로 뭐 어펜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아예 이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거 빈 리스트 만드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형태가 누구랑 유사해요? 이거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던 자료형 변환시키는 형태 변환시키는 애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 str, int 이런 애들 그쵸?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내면 b는 뭐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튜플이겠죠? 네. 자 근데 튜플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제 c는 리스트가 되어 나와요. 그렇다고 b라고 하는 튜플 자체가 변한 건가요? b는 튜플이고 c는 리스트예요. 둘은 다른 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미 튜플로 존재하는 녀석을 리스트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환된 값을 가지고 어떠한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행태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변환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엄청난 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튜플은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다라 그랬죠. 자 실제로 B한테는 어펜드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C는 리스트로 변환된 튜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펜드를 통해서 값을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튜플을 지금 만든 상황이지만 튜플식으로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받아온 상황이라면 이거를 바로 리스트로 변환을 시킬 때 값을 하나하나 떼서 여기다가 리스트 이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불편하니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이 느려요. 지금은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시겠지만 이게 연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대괄호로 리스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쓸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트는 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이 결과 제가 지금 대괄호 안쪽에다가 번호를 3개를 부여를 했어요. 3, 1, 4 이렇게. 그럼 각각 3번 인덱스, 1번 인덱스, 4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져와 라고 한 걸 텐데 그 값들 여러분들 눈으로 잘 쫓아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의 3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는 누구예요? 6이죠. 왜냐면 0, 1, 2, 3, 4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3번 인덱스는 6입니다. 1번은 1이네요. 4번은 7이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겠네요. 자, 근데 이 14가 나와요? 얘는 나오죠? 왜냐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다 정수값이니까 인트 값들이니까 연산하면 덧셈이 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연산을 못한다라고 에러를 뱉겠죠? 문자랑 숫자 정수 연산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버리고 자, 두 번째 문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래요. 제가 리스트 만드는 방식 2개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위에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어요. 우리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거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순서대로 하나씩 답을 해요. 그렇다는 건 A한테 append라고 하는 이 함수를 실행해서 이렇게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프린트로 찍어 본다면 이렇게 찍어 본다면 변화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씩 추가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서 얘기가 또 나오기는 하겠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값을 넣는 방식이 어펜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 주석 걸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밑에서 어차피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온 거긴 한데, 이러면 이 하나 넣은 거예요. 리스트는 리스트끼리의 연산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맨 마지막 문제에 있던 이 내용이었는데, 이런 게 가능하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1, 뭐 5 이렇게 넣으면은 2, 1, 5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씩 넣으라고 하는 조건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 거고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런 객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토, 일을 순서대로 추가하라고 하네요. 이만큼의 데이터를 리스트 안에 넣어라. 한 번에 담아라. 그리고 토, 일이라는 애들을 추가를 해라.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펜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위에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 어떤 방식을 쓰던지 간에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거. 어펜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리스트, 원래 있는 리스트에다 값을 추가하는 이 행위는 값들이 어디로 추가돼요? 넣는 대로 뒤로 붙죠. 실제로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0번부터 해서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맨 뒤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1 증가되면서 거기에 값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값을 넣고 싶어요. 맨 앞에. 혹은 중간에 넣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파이썬은 이게 돼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 번째 문제에 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아 놓고 토, 일을 담은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 내라라는 얘기고요.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달래요. 그렇다라는 건 변수 하나 일단 또 필요하고요.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보래요. 합쳐볼게요. 그리고 C를 출력을 하면 얘는 합쳐집니다. 위에서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이 증감식 연산자로도 이게 가능했던 것처럼 당연히 리스트끼리의 연산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B를 B 더하기 A라고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까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토, 일, 월화수목금이 나올 거예요. 누가 앞에 붙냐에 따라서 순서는 이 붙는 순서대로 따라갈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증감연산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긴 하지만 한번 해보죠. 증감연산자를 사용해서 토, 일을 한 번에 추가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리스트 만드는 방법과 빈 리스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식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알아본 겁니다. 좀 다른 언어랑 특별하다고 느낄 만한 거는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특별한 친구고요. 뭐 함수를 통해 메서드 함수 실행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 행위는 뭐 비슷비슷해요. 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수업에서 리스트에 대한 얘기 좀 더 할 거고요. 문제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리자면 리스트 시작했죠. 이거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개념 조금 더 배우면 리스트 끝나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 이제 포문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에 관련된 개념과 딕셔너리 조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스 개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개념 활용해서 간단한 미니게임 좀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개념을 배울 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졌던 부분들도 실제로 얘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는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드리냐? 내일 주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함수 끝나고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주말이 꼈을 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개념들을 좀 잡아놓고 오셔야 다음 주 월금 수업 딱 하고 나면 아마 미니게임 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그 정도 시간이 될 거예요. 안 될라나? 어쨌든 다음 주말이 미니게임 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서 익혀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